368번 NCS 문제 유형이죠. 자, 이와 같은 점수 분포를 주고 있습니다. 1번 A팀 중위값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중간값이다. 자, 이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추격형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2번 팀원들의 점수가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팀은 A팀이다. 자, 어딘가에 많이 몰려있다. 이와 같은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를 봐야 되죠. 표준 편차가 적으면 평균값 위주로 몰려있다의 뜻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되죠. A팀이 아니라 C팀이죠. 틀렸습니다. 팀별 팀원들의 편차 모두 합치면 어쨌든 간에 제로입니다. 그래서 크다 적다 할 수 없죠. 4번 B팀 최고 점수가 100점이다. 자, 이것을 100으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당연히 올라가죠. 그리고 점수 부포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표준 편차 모두 커지죠. 맞습니다. 5번 C팀에서 자, 최저 점수를 줘야 한다. 최저 점수 이것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 모두 커진다. 자, 평균 값은 61이고 최저 점수는 46이죠. 그래서 이것을 버리면 평균이 올라갑니다. 근데 표준 편차는 오히려 작아지죠. 왜냐하면 흩어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것을 역시 생각하면 되죠. 369번 NCS 5급에 있는 자료를 문제로 만들어 봤죠. 선생님이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0가구 생활비 평균 170 표준 편차 17 나왔다. 얘기는 170 평균에서 위로 187 밑으로 153 이렇게 생활비가 분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100% 이렇게 분포한다가 아니라 60% 이상 이렇게 분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3 밑으로도 있을 수 있고 187 이상 분포할 수도 있습니다. 홍길동이 170만원 정도 쓰는 사람이 많다. 평균에 많이 몰렸다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몇 명이 190만원 정도, 또 일부가 210만원 정도 쓸 것 같다. 그런데 홍길동 얘기는 평균에서 상위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죠. 저 아래쪽에 대한 설명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죠. 홍일송이 자, 30가구 생활비 평균 170만원과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평균이 17만원이니까 평균이 아니라 표준 편차죠. 몇몇은 17만 이상 큰 차이가 날 것 같고 반 이상은 17만 미만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용어 대신에 표준 편차로 바꿔주면 홍길순이 설명도 옳은 진술이죠. 그러나 용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하삼식이 평균 표준 편차 외에 사분 편차 범위 등을 활용하면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하삼순이 자, 평균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평균만 가지고 판단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평균 외에 최빈수, 중위수 이와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분석하게 되죠. 370번 산인공이 공개한 문제죠. 형과 동생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하는 말 표준 편차 3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묻고 있죠. 자, 동생이 이와 같은 예를 가지고 되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기억에 대한 예시로 옳은 것은 1번, 자, B집단 관찰값이 이렇다면 B집단 표준 편차 구하는 수식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나누기죠. 바꿔주세요. 이것은 표준 편차가 아니라 평균이죠. 2번, 자, 관찰값 최고값 7이고 최저값 이것이기 때문에 자, 최저값 뺐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아니라 범위죠. 3번, 자, 1, 2, 8, 9이고 평균이 5라면 분산은 12.5가 되며 표준 편차는 이것에 제곱글이 된다. 정확한 설명이죠. 자, 관찰값이 이렇고 평균이 5라면 표준 편차는 자, 편차 제곱을 각각 더해서 사례수로 나눈 값이 된다. 이것은 분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두 번째 문제, 자, 잘못 설명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넣어줘야 합니다. 1번, 평균 20이라는 것은 날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0대라는 의미다.
맞는 설명이죠. 자, 1 교통량 표준 편차 3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가 평균적으로 3개 정도 된다는 얘기다.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자, 평균이 작고 크고는 표준 편차는 아무런 관계없다. 이 설명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이렇게 어느 만큼 떨어져 있나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 크기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자, 평균 중심은 얼만큼 밀집되어 있나 또는 들쭉날쭉한가 이것을 나타낼 뿐이죠. 맞습니다. 4번 표준 편차를 대충 평균적인 편차를 생각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죠. 다만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쓸 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371번 역시 산인공이 공개한 문제입니다. 자, 30가구 생활비 관련 자료를 합니다. 이렇게 주고 있죠. 다행히 서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화가 있고 밑에 Q2가 중앙값이죠. 교사가 기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에 들어갈 수치로 오른 것은 중앙값이죠. 자, 이 데이터 전체 30개입니다. 그렇다면 중앙값은 데이터가 짝수이기 때문에 30에 1을 더해준 이것을 가지고 2로 나눠야 하죠. 그렇다면 이거 더해서 2로 나눈 150이 되겠죠. 2번, 자, C가 아니라 니은입니다. 바꿔주세요. 옳지 않은 것은, 자, 하위 25%랍니다. 30에 25% 그러면 7.5죠. 자, 여기 이렇게 잡고 100만원, 130만원 사이에 있다. 이것을 말하죠. 2번 상위 25% 이하랍니다. 25% 이하니까 이렇게 되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있다. 맞습니다. 3번 30가구 생활비 평균 150만원이다. 이거 평균을 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내보세요. 그러면 170이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죠. 상위 25% 200에서 400 그래서 여기서부터 400 사이에 있죠. 그래서 차이가 크죠. 답은 3번이죠. 372번 역시 산인공 공개평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평균값과 중앙값 합을 구하랍니다. 자, 전체 20번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전체 합은 20이고 여기 빈도는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죠. 결국은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곱해서는 전체에 더해야 되죠. 계산하면 3.45가 나오죠. 자, 중앙값은 서열로 매겼을 때 중앙값이죠. 그래서 1이 2번이고 2가 4번입니다. 그리고 3이 5번이죠. 자, 이것만 해도 중앙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20개 가운데 자, 짝수니까 1을 더한 10.5가 중앙값이죠. 6개, 11번째.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는 2로 나눈 값이니까 3이죠. 그렇다면 합계는 6.45가 되죠. 두 번째 문제. 자, 바른 설명을 고르랍니다. 김사원, 표준 편차 작으면 자료들이 집중되어 있다. 맞습니다. 이질성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말하죠. 반대로 표준 편차가 크면 중앙값으로부터 널리 퍼져 있다. 중앙값이 아니라 평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김사원, 자, 관찰값과 평균값의 차이 제곱을 모두 합한 값을 개체수로 곱한 값은 분산이다. 곱한 값이 아니라 나누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분산은 평균값으로부터 퍼져 있는 것들의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동일하다. 왜 동일할까요? 편차 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음이든 양이든 제곱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타나죠. 답은 4번이죠. 313번, 자, 평균과 표준 편차 정보로 이와 같은 데이터를 판단하는 겁니다. 삼식이 최고 득점자 갱년기획직에서 나왔을 듯하다. 갱년기획, 자, 평균과 표준 편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최고 득점자 알 수는 없죠. 삼순위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자, 평균이 가장 높을 듯하다. 평균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직구는 갱년기획이죠. 그래서 개발직 그러면 안 되죠.
3번 성적이 가장 고르게 나온 직구는 서비스직이다. 성적이 가장 고르게 나왔다. 이것은 표준 편차를 보는 거죠. 표준 편차 가장 적은 것은 서비스입니다. 맞습니다. 순위 지원자 수가 같다면 합계 점수가 가장 큰 직구는 개발 직군이다. 자, 지원자 수가 같다. 이것은 조건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자, 나누는 값은 같기 때문에 평균이 크면 합도 큰 거죠. 그래서 개발 직군이 아니라 갱년 기획이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죠. 314번 PCM 문제입니다. 앞에서 봤던 NCS 문제와 수준이 확실하게 다르죠. 자, 이와 같은 산출 공식을 주고 있습니다. 가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그럼 이것이죠. 자, 평균 46이고 표준 편차 2, 학생 원점 48이라면 A 학생 평균 점수는 몇 점일까? 자, 이 수식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표준 편차 2 그리고 자, 48 마이너스 46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플러스 50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60이죠. 나 수리 영역 응시생 그러면 이 수식을 봐야 되죠. 전체 원점수 평균이 50점이고 B학생 원점수가 75점이다. 그러면 이 수식에 따라서 표준 편차분의 75 빼기 5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표준 편차분의 25입니다. 자, 여기서 표준 편차가 적으면 전체 값은 커지게 되겠죠. 다음 중 점수가 어떠한 분포를 나타낼 때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게 되겠나? 표준 점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기억이 이 질문에 맞는 답이죠. 그만큼 흩어짐이 적으면 전체 값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앞에서 봤던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잡아주면 되죠.